생각을 확 바꿔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리더 오늘은 규제와 관항을 타파한 혁신 DN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주인공이 한 분 있어서 모셨습니다. 조동원 경기도 혁신위원장과 함께 경기도를 일자리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혁신이란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지난 지방선거하고 이제 재보궐선거 때 새누리당 홍보 본부장직 이게 이제 좀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지금은 이제 성공적이라고 할 건 없고요. 지난달에 경기도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죠. 뭐 선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 경기도 혁신위원회는 어떤 일을 좀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뭐 여기가 의결기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이 집행기구도 아니고 이제 일종의 그 지사의 어떤 경기도지사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혁신위원회라는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4월 이제 6.4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때 이제 저희 새누리당에서 혁신을 기치로 해서 이제 그 혁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서는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과연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경기도지사의 남경필 지사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가 혁신하지 않으면은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또 뭐 정부든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구를 제가 좀 구성해서 경기도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흔쾌히 생각을 해갖고 먼저 제안을 하신 거군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셔서 남자작게도 받아들여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주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좀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걸 좀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처음 가서 뭐 맨 처음에 이제 그 기자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혁신이 무엇이냐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나 과거의 시스템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결국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혁신은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조금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그 시스템 자체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된 것에서 출발해서 무슨 어떤 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창의적인 그 발상을 하는 어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런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산업을 일구고 자기 자신의 업력을 갖다가 갖고 왔던 분들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그것이 혁신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좀 이제 구성을 하셨죠.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남이섬을 14년 동안 남이섬을 거의 무에서 유로 이렇게 창조하셔갖고서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드신 강우현 대표님께서 동참해 주셨고 유명하신 이제 배병호 사진 작가님. 그 주로 나무만 찍으러 다니시죠. 그리고 이 미국의 UCLA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무인 전기 자동차를 해갖고선 아주 유명하신 데니스 홍 교수님. 그분은 이제 로봇 쪽에서 굉장히 큰 어떤 세계적인 권위 교수님이시고요. 또 다음에 이제 그 상해에 있는 블리자드 아시아
이 아시아 불려지아대의 부사장을 있는 고경곤 부사장.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대표와 이제 미스터고의 감독을 했던 김용화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IT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정지훈 박사. 잘 아시죠? 저는 잘 압니다. 뭐 SNS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그래. 그런 어떤 이제 12분이 이제 되시는데 제가 이 위원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분들 한 명 한 명 이제 만나러 다니면서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상해에 있는데, 왜 저는 미국에 있는데 그 가능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어떤 그런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각자의 어떤 업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펼치게끔 제가 다리를 놔드리고 심부름을 할 테니까 이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메일이나 뭐 카톡으로 하고 또 시간 되실 때 와서 말씀을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이라고 하지만은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분이 또 남경필 도지사고요. 그러니까 그럼 모두 회사로 얘기하면 저희 회사 직원이죠. 뭐 위원들이 모두 몇 분 정도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나요? 지금 12명이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 그러면 지금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희망하시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걸 좀 내주시길 좀 그러시는.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이제 그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성공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은 하고 계신 분이나 그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관하고 민하고 같이 일할 때요. 그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좋은 그 배경을 갖고 있고 프로필을 갖고 있다 하시더라도 어떤 제안을 관한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해갖고 한 2년, 3년 걸리고 설사 그거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하자 요이 땅 하고선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지쳐갖고서는 결국은 대부분의 어떤 좋은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10개 중에 9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희 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은 그 실행 전 단계까지 굉장히 아주 대단하게 짧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일을 한 2, 3개월 내에 하게끔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꼼꼼하게 들여다봐갖고서는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좀 나타났습니다만 물론 여기는 지금 일단 도지사께서 직접 참여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실행력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평생을 공직에서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또 거론하실 텐데 사실 그 이제 실제 뭐 그걸 돌파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그 공감을 얻어가지고 하는 게 사실 제대로 된 추진력인데. 그러면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제 관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가 문제다 그러는데 사실상 시스템 문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사명감도 갖고 계신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제 책임에 대한 문제 또 감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이 관료 시스템 자체가 이 도전적이고 이 어떤 위험을 동반하면서도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신이죠. 굉장히 그 안전 중심의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챌린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 혁신위원회가 하고 그 도지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면은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경기도에서 좀 이제 참신한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뭐 나라 경제 전체로 봐도 이제 창조 경제라는 게 지금 화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간은 좀 됐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다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지켜보신 입장에서 좀 지금까지 그냥 창조 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냥 뭐 쉽게 우리 손쉽게 생각하면은 좀 종전하고 다르게 좀 생각을 해서 예, 맞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자. 뭐 또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은 예. 다른 생각으로 예. 먹거리 일자리를 만드는 만들자. 것 예. 이겁니다. 이게 예. 창조 경제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예. 생각으로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자. 예. 이건데 사실 창조 경제를 이제 그 굉장히 근데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또 다른 정부가 왔다 하더라도 예. 이 창조적인 어떤 경제, 산업, 이 부분에 대한 가야 될 방향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공학의 얘기만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우리 정부가 이 창조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예. 우리 정부가 이 생각하는 방향이 좀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참여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 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물론 정부가 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누군가와 몸으로 부딪혀서 이런 것을 좀 더 역동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차에 마침 경기도하고 인연이 돼갖고 경기도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나아가고 이렇게 챌린지 도전해 나가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규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규제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창의적인 어떤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데서 장애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노출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창조 경제 이런 부분이 장애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좀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당장 일단 어떤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슈는 안 나와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뭐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이게 소개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예,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사람들이 아셔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역량 속에서 이제 제한된 부분하고 이런 걸 갖고 좀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영하 감독 같은 경우는 영상 문제에 대한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인도에서 만든 영화가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나와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영상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한 거죠. 실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로 이제 VFX라고. 일종의 버추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유자재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에 나온 해적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그 고래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올라왔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이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고래지만은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이제 발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어떤 그 영상 부분 새로운 영상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하려면은 뭔가 그런 인력을 갖다가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도 돼야 되고 인력 양성도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어떤 집약된 영상이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게 필요하다. 근데 물론 비슷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은 이 중국이 있고 저쪽 미국이 있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그런 영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인의 입맛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 중국의 영화 시장을 소비 시장 중국 영화 시장을 소비 시장으로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맞게끔 되는 대규모 영상 단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현 정부가 이제 그 작년 2012년도에 이 셧다운제를 했다가 지금 규제 완화하고 규제 완화하고 있죠. 근데 그 셧다운제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소위 이 게임을 규제한다는 개념에 규제한다는 쪽으로 이제 이 이슈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자들이 굉장히 우수한 우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독일 중국 이런 데서는 니네 나라는 게임을 탄압하는 나라는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게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랬었는데 이 게임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 중심에 그다음에 이제 이 MLORPG인가 그런 쪽으로 해갖고선 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했던 지금 모바일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갔죠. 그러니까 모바일 중심으로 갔고 이제 그걸 캐주얼 게임이라고 그러고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지금 핀란드의 앵그리버드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부분이 같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게임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축이 되는 게 아니냐. 미래 산업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것을 예전에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게임 개발이었다면은 지금은 뭐냐면 스튜디오 중심의 아주 이 2명 내지 3명 중심의 어떤 개인 개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어느 날 이제 터져갖고 글로벌 회사로 이제 성장하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생태계가 아예 배제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생태계를 키우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미래 산업에서 영상과 게임이 융합된 어떤 산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로 시작된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들이 크게 성공하는 롤 모델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롤 모델은 외국에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참 예전부터 비빔밥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칸막이가 돼 있어요. 영화든 게임이든 이런 쪽에. 근데 이제 지금은 융합의 시대가 돼갖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어떤 이 만화의 작가와 게임 개발자가 같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게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그라운드가 놀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당이 사실 그거를 마당을 스스로 펴는지 아니면 누가 대신 펴주는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은 좀 게임 생태, 게임 개발자들과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스토리텔러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하고 마케팅해 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 출발점에서 하면 그것도 지금 말씀 하여간 들으면서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이 일을 계획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실행된 후의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기는 꼼꼼한 어떤 이 과정이 사람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줘야 되는데 계획은 딴 사람이 하고 그 계획을 입안해갖고 실행하는 건 또 딴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 책임을 져주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이제 하다만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위원장님 하면 워낙 이 광고 카피로 유명해진 분이라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좋기도 하고 또 그 이미지로 이렇게 고정되는 게 또 부담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어떤 창의적인 얘기들을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로 하나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이미지가 고정돼 갖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런 면도 계시죠, 사실.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그런 유명한 광고 카피를 만드신 분으로 이제 유명하신데 나오신 김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인재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이슈는 너무나 큰 이슈고 교육의 인프라부터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지만 나오신 김에 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조금 우문 같습니다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전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킹하라. 걸으면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사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고 사물을 발견하는 속에서 자기가 창의적인 생각이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스마트폰이 약이 되는 건지 독이 되는 건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인류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왜냐면 앱세대라 그래갖고 무조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벌써 이제 지도 찾아갖고서는 그냥 그쪽에 종속돼 버리고 무엇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맛집 찾아갖고서는 그래 가게 되고 그럼 결국은 사람한테 가장 이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자극제가 발견이거든요. 이 발견에 대한 발견에 대한 연습을 배제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것에 의존하는 어떤 결과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은 단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단련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의존형 인간이 돼갖고서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걸으면서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자기의 어떤 양식으로 체화시켜서 다시 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탁월함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었는데 낯선 곳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창의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겠네요. 그냥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다고 창의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머리에 있잖아요. 이 머리를 쓰는데 하나만 계속 머리를 쓰면은 길로 얘기하면은 큰 도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낯선 것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길을 계속 머릿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얘기하면 거미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을 계속 가본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어떤 무엇인가를 갖다 숙제를 던져줬을 때 수많은 길을 머릿속에 만든 사람은 빨리 문제 해결 능력이 되지만은 계속 같은 길만 계속 다닌 사람은 그 길뿐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텔레비 시청하고 계시는 또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저희 삶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종합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일자리 잡느라고 또 정부가 또 창업 유도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그래요. 자기가 즐겁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인생의 목표를 잡았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지만은 잘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즐길 수 있어야지만은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안 좋은 상황이라 하고 지금 현재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게 뭐냐를 찾게 된다면은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원 경기도 혁신위원장, 선거에서 한 역할을 하고 이젠 지방행정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돼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